마리 앙투아네트. (1769년 11월 10일) 편지는 어디쯤 갔을까? 승마 수업이 없는 하루는 너무 지루하다. 물론 루이 오기스트에게 보낸 편지가 오스트리아를 건너가는 장면을 상상할 때만 제외하면 말이다. 지금쯤 미넨까지 갔을까? 어쩌면 며칠 후 라인 강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 편지는 프랑스 국경까지 다 간 셈이다.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할 수는 없다. 그러다간 미쳐버릴 거다. 1769년 11월 13일 치아 검진을 한 날. 어제 아침 일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보내신 전갈이 도착했다. 나는 어머니 방으로 가서 왕실 치과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다. 한 번도 치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무척 당황스러웠다. 이가 아픈 적도 없고 금간 것도 없다. 하지만 어머니는 훗날 신부의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하셨다. 치과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내 이는 거의 완벽하다고 했다. 치아 하나를 다듬는 문제를 놓고 잠시 이야기했지만 다행히 다듬지 않기로 했다. 약대사가 만든 치아 광택제가 아랫니에 있는 얼룩을 제거해 줄 거라고 한다. 어머니는 그렇게 하라고 고개를 끄덕이셨고 5월 17일까지 얼룩이 사라질 수 있을지 물어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날이 공식 결혼식인지 여쭤보았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대리인을 통해서 4월이면 결혼할 거라고 하셨다. 대리인이라니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누군가 루이 오기스트를 대신해 결혼 서약을 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대리인은 바로 페르디난트 오라버니다. 그러니까 이에 생긴 조그만 노란 자국이 4월까지 사라지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다. 페르디난트 오라버니는 루이가 아닌 데다 늘 내 일을 보았으니 그런 건 별로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페르디난트 오라버니는 청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아, 이런, 또 어머니 방에서 심부름꾼이 와 나를 부른다. 1769년 11월 17일 운이에 대해 배움. 오늘 저녁 식사 후 엘리자베트 언니가 나를 방으로 부르더니 뜨거운 초콜릿을 권했다. 우리는 아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언니는 승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그래서 승마가 즐겁다는 것과 헤르 프랑케가 아주 훌륭한 선생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지금처럼 일주일에 3시간이 아니라 승마 수업 시간을 좀 더 늘리고 싶다고도 했다. 갑자기 배에 비해서 언니 눈이 반짝이는 것이 느껴졌다. 나한테 생각했어, 안토니아. 이렇게 하면 어머니께서 승마 수업을 더 받게 하실 거야. 언니는 어머니께 승마 수업에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리라고 했다. 이 수업에서 말과 승마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와 권력에 대해 또 내 자신과 너보다 강한 것들을 통제하는 법에 대해서도 배운다고 말씀드려. 말을 다루는 것은 통치와 정치에 대한 완벽한 은유라고 말이야. 내가 물었다. 은유가 뭐야, 언니? 언니는 내가 그걸 모른다는 사실에 놀란 모양이었다. 언니는 은유란 한 가지가 다른 것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수서법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정치 기술이 말을 다루고 타는 법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다면 은유가 대신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언니는 비슷하긴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은유가 대리 결혼과 같은 것인지 물어보았다. 언니는 이 말을 찡그리더니 아주 단호하게 아니? 라고 말했다. 이제 좀 알 것 같다. (1769년 11월 20일) 엘리자베트 언니 고마워. 효과가 있었다. 어머니께 헤르 프랑케 선생과
하는 승마 수업에 대해 말씀드렸다. 나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말에 고삐를 잡아야 하는 것, 말을 요령 있게 다루는 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내 이야기가 끝나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마리 앙투아네트, 내가 학교에서보다 승마교실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는구나. 이 수업 시간을 늘려야겠다. 당장 헤르 프랑케와 상의해봐야겠구나. 1769년 11월 25일 늘어난 승마 수업 시간. 만세! 일주일에 5씩 승마 수업을 받게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미쳐버렸을지도 모른다. 매일 베르사유에서 새로운 편지 배달부와 외교관이 도착한다. 지금쯤이면 내 편지가 루이 오구스트에게 도착했을 것이다. 이제 기다려야 한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답장이 늦어지는지도 모른다. 루루한테 물어봐야겠다. 1769년 11월 27일 루루가 짜장을 내다니. 루루에게 언제쯤 루이 오구스트에게서 답장이 올 것 같은지 물어보았다. 루루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더니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모르겠다고 했다. 빨리 오면 언제쯤일까요? 내가 물어봤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내게 짜증이 난 것 같았다. 항상 참을성이 많은 루루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루루가 내 방으로 찾아와 아침에 짜증낸 것을 사과했다. 루루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답장이 오지 않겠지만 1월 말쯤이면 올 것 같다고 했다. 그러더니 내 손을 꼭 잡으며 한숨을 쉬었다. 다른 때 같으면 루루가 손을 잡아주어서 기분이 좋아졌을 것이다. 루루는 여느 때처럼 침착하고 참을성 많은 사람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예전에 루루이긴 하지만 어딘가 달라졌다. 루루는 이상하게 말랐고 얼굴이 헬쑥해졌다. 몸이 안 좋아요, 루루? 루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가봐야겠다고 말했다. 전혀 루루답지 않았다. 걱정스럽다. 1769년 11월 30일 단조로운 나날들. 내 생각이 옳았다. 루루의 몸이 좋지 않다. 그녀의 하녀가 찾아와 오전에 하는 예법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오늘은 카드놀이의 예법을 공부하기로 되어 있었다. 듣기만 해도 단조로운 일 같다. 단조롭다라는 단어는 엘리자베트 언니에게서 새로 배운 단어다. 언니는 내가 지루하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쓴다며 단조롭다도 같은 뜻이기는 하지만 더 좋은 단어라고 가르쳐줬다. 루루가 굉장히 염려스럽다는 것만 빼면 요 며칠은 아주 즐거울 것 같다. 예법 수업도 없고 아베드 베르몽 선생은 크리스마스를 지내러 프랑스에 갔으므로 승마 수업만 받으면 된다. 오늘 아침에 테트가 찾아와 크리스마스 연극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했다.